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7월 9억 5,033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9,993만 원으로 8개월 새 1억 4,960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은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원 연령대별 월간 아파트 매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입니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서울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6,789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억 4,193만 원 뛰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소형 아파트 값이 7,246만 원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집값 상승 수치입니다. 지난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당초 김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신임 사장 임명시까지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에는요, 젊은 층의 패닉바잉, 그리고 이런 패닉바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함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아파트를 샀던 젊은 층들 사이에서 그래도 영끌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투자 지역을 찾아보기 전에 일단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는 전략부터 세워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5가지 전략을 지금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정말 1년 만에 판세가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젯밤에 이제 뭐 이렇게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결과는 야당 쪽이 이제 압승을 했고,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많은 개발들을 이제 추진했던 또 장본인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죠. 특히나 지금 한강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지금 뭐 재건축 단지들 뭐 직접 또 언급도 이제 그 뭐 공약 얘기할 때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그렇죠, 또 음마, 특히나 또 뭐 여의도 쪽이라든지 또 뭐 자양 쪽에 뭐 한양 아파트라든지 뭐 구체적인 이제 아파트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특히나 뭐 이제 재건축들이 아마 그렇겠죠. 뭐 이제 35층 룰이라고 하죠. 박원순 시장 전 시장 때 계속 35층에 걸려 있었던 부분들을 뭐 50층 지금 이제 계속 또 이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뭐 압구정 쪽은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80평, 그렇죠, 전용 245제곱미터 정도 되는 게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65억 정도 했던 게 지금 80억까지 무려, 야, 1년 만에 이제 15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결국 지금 개발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많은 이제 공급책들 때문에
또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세로 가고 있는 요런 또 부분들도 있고. 자, 여기에다 또 이제 지방선거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서로 어느 쪽으로 큰 역할들을 할지. 자, 오늘 뭐 당장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을 해서 지금 뭐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들을 그냥 꾸준히 이제 뭐 해나가겠다. 자, 결국 지금 뭐 여당과 야당 쪽에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온도차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같은 정부 여당 안에서도 지금 뭐 국회와 또 정부가 또 다른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 물론 청와대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또 성공 투자 전략을 찾아봐야 될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번에 뭐 선거 참패 원인 뭐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부동산 뭐 정책 때문이다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가수요. 자,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계속 이제 집중했던 게 바로 이 가수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가수요라는 거는 뭐 가짜 수요가 아니라 뭐 임시적인 수요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이 당장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뭐 그 집을 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집이 한 채, 두 채 있지만 내가 또 뭐 한 채, 두 채를 더 사고 싶어 하는 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수요다.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이 가수요가 문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살려고 하는 거. 지금 당장 입주를 하지 않으면서 미리 집을 사두는 거. 아, 이런 것들을 좀 막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바로 세금이죠. 자, 특히나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마 공시지가 지금 열람시기하고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뭐 부담들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공시지가에 대한 뭐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뭐 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에 이제 기반이 되는데 바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2%까지 그렇죠. 최대 세율을. 자, 여기에다가 뭐 집을 사는 것도 규제를 했지만 집을 갖고 있어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공시가가 가장 그런 부분이죠. 이게 바로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라는 부분. 특히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지가도 높일 뿐더러 뭐 최대 6%까지 또 많은 그렇죠. 또 세부담을 이제 가도록 했고. 자, 또 하나가 내가 사지도 좀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갖고 있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려고 해도 팔기도 지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이 45%인데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를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75%에다가 7.5% 지방세까지 하면 무려 82.5%라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세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놨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더더구나 지금 작년 한 7월 정도 돼서는 바로 가수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많은 세부담 때문에 좀 잠잠해졌는데 바로 그렇죠. 실수요가 지금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자, 영끌했던 분들이 아, 그래도 내가 잘했어.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로 이 영끌이다. 아니면 패닉바잉이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다는 부분들이 바로 가수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실수요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디서 촉발됐냐 하면 바로 대출 규제로부터 촉발이 됐다. 자, 대출 규제를 할 때 정부에서 뭐 작년 지금 6월 7월 얘기죠. 자, 이때 구간을 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억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추가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고 뭐 15억 이하,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구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로 해서 한 20%까지밖에 안 해주고 자, 그다음에 15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푼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물론 신규 뭐 분양하는 경우에는 뭐 분양가 9억 원 기준이었죠. 9억 원 기준에서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는 자, 어쨌든 간에 9억을 기점으로 해서 9억 아래쪽은 그냥 내버려 두고
9억이 넘어가는 쪽은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풍선 효과가 이쪽에서 나타난 거죠. 정부가 원했던 거는 9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못 사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9억 이하 구간에서 엄청난 패닉 바잉, 엄청난 실수요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촉발했던 게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그렇죠.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그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뭐 이제 실수요들이 또 뛰어들면서 이렇게 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특히나 6억 이하, 지금 뭐 그 하위 20%, 그러니까 뭐 1등부터 만약에 100등까지 한다 그러면 뭐 그 마지막 꼴찌가 되겠죠. 80등부터 100등 요 사이에 있는 마지막 구간에 있는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지금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쪽이 6억 이하, 9억 이하 쪽으로 오면서 이런 패닉바잉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들이었는데 그래서 좀 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공급 쪽도. 자, 공급량하고 지금 입주량 요 부분 우리가 봐야 돼. 특히나 지금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83만 가구라는 지금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83만 가구라는 공급량 발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수도권 쪽이 61만 가구고 서울 안에서만 32만 가구. 자, 그런데 이 공급량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공공주도 또는 공공 직접 시행 쪽이었어요. 그래서 공공 쪽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공공 쪽보다는 나는 민간 쪽을 활성화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LH 사태가 지금 사실상 그렇죠. 공공 뭐 직접 시행이 됐던 공공 뭐 공급 이런 쪽에 조금 브레이크가 조금 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 쪽으로 지금 특히나 뭐 한 80 지금 3만 가구 얘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공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자, 그렇지만 지금 민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뭐 공약으로 계속 나왔던 지금 안전진단 쪽을 조금 이제 그 강화해 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쉽게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죠. 지금 뭐 민간 쪽의 재건축들을 활성화하는 특히나 지금 35층 룰을 깨고 지금 50층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민간 쪽의 재건축들 공공 쪽을 약간 검토했던 쪽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 민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민간 물론 아직까지 뭐 재건축 뭐 부담금이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 서울시 의회 자체가 지금 여당 정부 여당 쪽의 의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야당 시장이 이것들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에요. 자,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렇지만 지금 공공 쪽으로만 계속 어떤 무게가 실려 있던 것들이 이제 민간 쪽에도 어느 정도 실려서 가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공급량 쪽에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입주량인데요. 자, 지금 대부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숫자로만 나와 있는 공급량이에요. 뭐 83만 가구다, 62만, 60, 뭐 1만, 32만 다 숫자거든요. 자, 실제 이것이 입주량까지 이어질 건지 안 이어질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속도들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충 2024년, 2025년 정도 뭐 아무리 늦어도 2026년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입주량들이 지금 쏟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급량과 입주량 이 시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 민간 공급이든 공공 공급이든 공급이 많아지는 거는 지금 확실한 거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화되거나 또 때로는 공급이 쏟아질 때는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차를 보고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내가 어느 시점에 빠져나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요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별로 우리가 또 봐야 될게요. 자, 일단은 시계지 쪽하고 중심지 쪽을 보자면 시계지 쪽이 훨씬 더 공급량과 입주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남양주시, 서울시하고 또 하남시, 서울시하고 과천시, 서울시 고양시, 서울시 광명시, 뭐 서울시 시흥시 대부분이 시계 지역, 시와 시의 경계 지역에 공급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공급량이 됐건 입주량이 됐건 공급량이 구체화되건 입주량이 시작되건 이 부분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서울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더더구나 지금 핵심은 바로 이 중심지 쪽이에요. 자, 중심지 안에 지금 매머드급 지금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의도 쪽에 지금 개발들이 쑥쑥쑥쑥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중심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특히나 지금 선거 공약 지금 뭐 그 지방선거 때도 그렇지만 이제 대선이 1년이에요. 자,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도 큰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중심지 쪽에 많은 어떤 그 개발 호재들은 여전히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지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되건 아니면 지금 대선 안에서 또 많은 어떤 공약들이 쏟아지건 중심지 쪽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압구정 같은 그렇죠.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 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중심지 쪽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 공략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갭 투자를 활용할 건지 네. 자, 레버리지 쪽은 아무래도 지금 뭐 금리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지금 갭 투자 쪽이 여전히 좀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전국의 전세가율이 68.5%로 거의 70%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내 돈이 3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갭 투자 쪽은 여전히 뭐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익형을 투자할 거냐 수익형을 투자할 거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 대척 개념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자, 차익도 내가 남길 수 있으면서 수익도 남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더더구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권 쪽에 지금 월세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4만 원 정도 됐던 게 83만 원까지 무려 1년 사이에 월세가 1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남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알아보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무료로 안내해드리는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 어딜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인데요. 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서 복층으로 이루어진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지금 한강에 바람이 참 기분 좋을 날씨입니다. 우리가 한강 쪽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의 오피스텔은 왜 주목하고 계신지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당선이 됐고 이제 서울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지도, 투자의 지형도 지금 이제 뭐 많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왔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서울 안에서 보통 중심권역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한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지금 뭐 우리가 강남 4구라고 늘 얘기하고 하는 뭐 서초나 강남, 뭐 송파, 강동. 그렇죠. 또 이번에 사실 이쪽 지역들에서 또 표 자체도 또 많이 좀 나오게 됐었죠. 더더구나 또 지금 위쪽에 있는 우리가 마포라든지 뭐 용산, 성동, 광진, 마용성광이라고 하죠. 자, 이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이 한강을 끼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강북중에서 그래도 좀 덜 올라 있는 것. 그렇지만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저평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곳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데가 바로 그렇죠. 광진구 안에 있는 바로 건대 입구역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린이공원역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바로 더블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자, 이쪽 뭐 젊은 분들 뭐 너무나 좋아하는 곳들이죠. 뭐 우리가 보통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할 때는 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때. 자, 건대 쪽에 뭐 그 생활 인프라 뭐 특히나 상권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뭐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IT 경제 특구 지금 성수동 쪽이 되겠죠. 자, 이쪽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금 성수동 쪽에 있는 특히나 지금 성수전략기획구역도 지금 뭐 오세훈 시장 때 뭐 시작을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위쪽 부분이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이어서 이쪽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들 특히나 4차 산업의 IT밸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바로 이 수혜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강남에 물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 금액도 이제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익률도 조금 낮은 게 또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비강남권 안에서도 강남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2호선과 7호선을 따라서 그렇죠.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게 특히나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게 있죠. 이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빅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건대 입구라는 게 지금 그렇죠. 지금 7호선하고 2호선하고 그냥 같이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7호선은 뭐 뚝섬유원지역 지나서 바로 그렇죠. 강남 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바로 그렇죠. 이런 노선이 되겠고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잠실로에서 바로 또 삼성역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그냥 바로 시작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글로벌 빌센터라든지 또 잠실 마이산업단지라든지 이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뚝섬유원지 쪽에는 뭐 K-팝 공연장이다 뭐다 해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생기고 있고 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그 KT 부지 안에 지금 많은 그렇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업무단지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이제 막 착공해서 지금 막 시작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그것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수 IT 경제 특구 특히나 화양 사거리 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이미 아주 높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든 수혜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린이대공원역하고 건대 있고요. 또 바로 건대와 세종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더 개발이 될 수 있는 한강변 그리고 강 건너편이 강남이라는 점에서 전략 좀 세워보고 싶고요. 여기 지금 건대 입구 근처에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네, 지금 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 뭐 한강 가까우니까 공세권 그렇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또 여기다가 국제기류 복합지구 수혜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이 있고 또 침실이 따로 있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복층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복층형 그런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대가요. 2억 7,300에서 2억 7,800인데 전세가 2억 5,300에서 2억 6,3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대 입구역, 세종대,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그것도 대로변 신축, 3월에 신축이 됐으니까요. 1,300에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월 70에서 80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서 광진구 화양동,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좋은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매주 토요일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 안내해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3%로 전달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올인원의 핸섬가이 전용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요즘은요. 네.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오늘 좋은 부동산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만나보실 부동산은요, 이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하고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보실 텐데요. 이제 마포구 하면 한강을 길게 끼고 있고 아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저평가에 대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초구 서초동 하면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싶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벤처기업이나 금융타운이 업무타운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가 시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볼 두 지역 모두 충분히 욕심내실 만한 호재들 가득하다고 하는데 마포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영준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자, 2호선과 6호선 함께 지나는 합정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우리가 인기 지역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을 묶어서 부르는데 마용성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은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 중에 마포 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포구에서 합정동 위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본 물건은 이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주택인데요. 바로 이제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또 바로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 물건은 바로 이제 큰 방 2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는 넓은 투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 탁월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주차장이나 이제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풀 옵션으로 이제 다 돼 있는 신축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권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바로 핫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과 한강변을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확이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한강 가까이에서 저희가 마포구 합정동의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2호선과 6호선을 지나는 합정역 부근이라고 하고 집 앞이 바로 한강이니까 입지 조건도 만족스럽겠지만은 저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라도 여기 얼마만큼의 개발이 있을까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마포구 쪽은 어떨까요? 네, 이제 마포구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강이라는 한강 개발이라는 탁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구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 합정동 하면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 또한 그만큼 개발권이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가 이제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 하면 바로 이제 상암동 이제 미디어 시티 타운이나 이런 망원, 합정, 공덕으로 이어지는 오피스타운 개발로 인하여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마포구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합정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서교동이나 망원동이나 합정동 상권 개발로 인하여 그만큼 이제 유입되고 있는데요. 젊은 직장인들이 이제 상권 개발로 인하여 유입되면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마포구 하면 바로 이제 마포와 용산, 여의도 이제 삼각벨트로 관광 문화 예술 단지로 개발되면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뭐 하루 인근에 당일 발전소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당일 발전소는 물론이고 또한 한강변 개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마포구 하면 바로 이제 합정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그만큼 한강변에 저평가된 합정동은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젊은 직장인분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위치죠.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암도 가까이에 있고 홍대 그리고 용산까지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해서 서울 안에서 대표적으로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또 9호선 연장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 호재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포구 하면 바로 이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2호선이 지나가면서 6호선도 지나가면서 맞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이제 양화대교나 성산대교, 월드컵 대교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런 교통망이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통팔단 교통망이 탁월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마포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포구 하면 바로 이제 광화문과 여의도, 김포공항까지도 이런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한 이런 이제 역세권 때문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만큼
그만큼 이제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홍대 상권 팽창으로 인하여 이제 서교동과 망원동, 합정동 이런 홍대 상권이 한목에 묶이면서 그만큼 탁월한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월드컵 대교가 곧 개통되게 되죠. 그 개통의 수혜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바로 마포구입니다. 여러분들 궁금지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고요. 자, 한강변의 마지막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 한강변은 비쌀 것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강 쪽이 더 개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만나보는 지금 널찍한 신축 투룸은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이제 시세 분석해 보겠는데요.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투룸은 이제 총 분양가 4억 8천에서 한 5억 50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세로 전세 시 3억 7,500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저렴한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전세 시 전세를 놓으시면 투자 시 1억에서 한 1억 1,500만 원 정도로 바로 한강변 개발권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용하신다면 바로 2억 6천만 원에서 한 2억 7천만 원 정도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제 넓은 투룸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 배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동의 넓은 투룸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1억이라는 소액으로 한강변 개발권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널찍한 투룸 더 선호하실 텐데 이런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신축의 넓은 투룸 마포구에서 찾길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마포구 합정동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특히나 주변의 젊은 분들 그 수요를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 저희가 주택에 투자해 볼 때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제 부동산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입지가 좋으면 개발 호재는 계속 따라올 수말이 있는데 그만큼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포구 합정동은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지리적 입지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서울의 개발은 한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한강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있는데요. 한강물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바로 60년대 여의도 개발 시작으로 70년대 동부춘도 개발, 80년대 압구정동 개발로 이어지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탁월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포구 합정동은 바로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가치 그리고 많은 수요층까지 기대해보면서 첫 번째로는 마포구 합정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영준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3구의 아파트. 이것만 딱 들어도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가볼 곳이 서초구 서초동이거든요. 남부터미널역 근처면은 사람들도 참 많고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서초구 서초동 하면 바로 탁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살고 싶은 동네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제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는 바로 남부터미널역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에서 한 5분 정도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남부 순환도로나 강남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가 잘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초 IC로 나가면 바로 수원이나 천안, 대전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꾸준한 유입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서초대로나 강남대로 인근에 뭐 벤처타운에 금융타운이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형 아파트는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아파트입니다. 강남 상구니까 저희가 학군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혹시 강남권이지만 정말 차가운 건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녹지도 혹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살펴주시죠. 네,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학세권이나 뭐 이렇게 공원도 잘 발달이 돼 있는데 바로 인근에 우면산 공원과 스리펄 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의 편의 시즌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이런 상문고등학교나 뭐 서울고등학교, 뭐 이제 세화고등학교 이런 명문 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까지 유학 오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소형 아파트가 바로 인기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군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지역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를 원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내가 살든 혹은 투자를 하든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초구 네. 서초동의 호재는 어떨까요? 네,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뭐 투자 가치나 실입주까지도 가능한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 지하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이제 소형 아파트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부고속 지하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 지하도로 개발로 인하여 바로 녹지와 업무타운 이런 새로운 이제 서초구가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본 아파트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되는 인근에 있으면서 그만큼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서초동 하면 바로 남부 순환도로 현대화 개발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남부 터미널 개발로 인하여 업무타운과 쇼핑타운, 호텔 이런 개발로 인하여 소형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롯데칠성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롯데칠성 개발이 55층으로 개발되면서 업무타운은 물론이고 이런 직장인들이 유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롯데칠성 본사가 서초동으로 유입되면서 그만큼 서초동은 이제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면서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이제 양재 우면 R&D 개발로 인하여 이제 4차 산업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4차 산업이 개발되면서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구소가 속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KT 연구소가 계속 입주하면서 이 지역은 이제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면서 소형 아파트나 이제 주거 환경이 소형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서 이런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든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지역이 됐든 간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 정비 사업이거든요.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그 인기 많은 GTX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서초구 하면 이제 뭐 인근에 뭐 노후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 계속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치중이나 바로 인근에 뭐 개나리 아파트나 이런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이제 서초동은 아파트 가격이 탁월한 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고 새로운 부촌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형 아파트는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 이런 투자성이나 실입주도 가능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초동은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면은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지역 바로 인근의 아파트라고 하고요. 게다가 서울 대치동의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주거 인프라가 안 그래도 좋은데 더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GTX와 위례 신사선 등 철도망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뭐 양재 쪽이라든가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가 개선이 되면은요. 저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기대감을 안고 이제 가격이 가장 궁금해지거든요. 자, 아파트의 투룸인데 지금 서초구 서초동에서 얼마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을까요? 네, 이제 본 아파트는 바로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형 아파트 이제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바로 두 개의 동 단지형으로 돼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가격 면에서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 4억 3천에서 한 4억 5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세 시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1억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 3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또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2억 2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신축 아파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파트 모두가 욕심내는 강남권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를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원부터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668번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고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서초구 서초동 강남 3구다 보니까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제 서초구 서초동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대형 개발 호재가 압축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 지하도로 개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 바로 서초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또한 롯데치성 부지 개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형 개발 호재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업무타운 밀집 지역, 주거와 업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 아파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젊은 이제 20, 30대는 물론이고 30, 40대까지 유입되면서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소형 아파트는 시도 가치가 높고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 인프라도 확장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시세 차익, 실거주까지 한 번에 가능한 아파트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지금 관망하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투자를 원하는데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네, 이런 소형 아파트 투자 시에는 여러 가지 유의점이 있겠지만 뭐 이제 365일 공실이 없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현장 방문하시갖고 뭐 학교나 뭐 주거 환경이나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주거 인프라는 물론이고 뭐 이제 업무 타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소형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현장 방문하셔서 360일 공실 걱정이 없는지 업무 타원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구내 인프라에 그리고 우리 오늘 만나본 개발 호재들까지 연락 주셔서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아파트까지 만나봤고요.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전영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